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한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요청하신 대로 핵심만 딱 한 4분 안에 빠르게 파악하는 걸 목표로 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현재 공약의 핵심이랑 또 과거 입장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그걸 중심으로 좀 속도감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딱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250만 가구 공급 목표 이거죠. 네, 어마어마한 규모죠, 정말. 그렇죠. 이 안에는 뭐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도 있고 또 GTX 역세권 중심의 4기 스마트 신도시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도 담겨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이제 단순히 양만 막 늘리겠다, 이게 아니라 실제 거주가 필요한 무주택 가구를 좀 우선하겠다, 이 점이 강조되고 있어요. 아, 실수요자 중심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뭐 서울 도심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나 아니면 1, 2 신도시 같은 오래된 도시들 정비, 이것도 좀 속도를 내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역대 최대 규모 공급이다. 뭐 주거 사다리 복원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읽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표현들이 자료에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불과 한 3년 전 그때하고는 상당히 기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이 변화를 좀 이해하는 게 오늘 얘기의 핵심일 것 같은데요. 그때는 어땠었죠? 맞습니다. 한 3년 전 자료들을 보면 그때는 이제 국토보유세 도입, 이걸 아주 강하게 주장했었죠. 아, 국토보유세요? 토지 소유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거요? 네, 그렇죠. 투기를 막겠다는 그런 구상이었는데 그래서 수요 억제 쪽에 훨씬 무게를 뒀었어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공급 확대는 뭐 알겠는데 그럼 규제나 세금 쪽은 좀 어떤가요? 그 부분이 이제 확연히 유연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료에도 나오지만 지방 이주택자나 상속받은 주택, 이런 거에 대한 세금 감면 가능성을 좀 내비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종부세나 이런 건요? 네, 종합부동산세나 아니면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기존 규제들도 좀 완화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어요. 와, 심지어 그 최근 유세에서는 시장 원리를 존중해야 한다, 이런 언급도 여러 차례 했다는 내용이 눈에 띄더라고요. 와, 시장 원리라니. 과거에 그 강력했던 규제론과는 정말 결이 다르네요. 그럼 이 변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공급 확대로 방향을 확 튼 건가요? 공급 확대가 물론 굉장히 큰 축이긴 한데요. 그 이면을 보면 단순히 수요 억제만 외치던 것에서 벗어나서 시장과의 관계를 좀 새로 설정하려는 시도, 이렇게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아, 시장과의 관계 재설정. 네, 그러니까 자료에 나타난 이런 기조 변화는 단순히 집 많이 짓겠다, 이걸 넘어서 세금 부담도 좀 덜어주고 규제도 합리화해서 시장 기능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겠다, 이런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의 현재 부동산 정책은 첫째, 250만 호라는 대규모 공급 약속. 이걸 딱 전면에 내세우고 네, 그렇죠. 그러면서도 과거와는 다르게 뭐 세제 완화라든가 규제 유연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시장 원리를 강조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갔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읽을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자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약속하신 그 4분 안에 핵심을 요약하자면 그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일까요? 바로 이 정책 변화가 실제로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 거냐는 거죠. 자료들을 보다 보면 사실 공급 확대랑 규제 완화라는 이 두 방향이 때로는 좀 충돌할 수도 있겠다, 이런 지적도 보이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과연 이 두 목표를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 건지, 또 이런 정책 변화가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그 최종 목표 달성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